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2025년 7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태양광 기술 혁신 동향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신 웹자료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을 모아봤는데요. 네,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태양광 분야의 핵심 트렌드, 또 주목할 만한 발전 사항들을 딱 짚어서 당신이 최신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거죠.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태양광, 이게 진짜 에너지 전환의 뭐랄까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 발전 속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경쟁이고요. 효율 경쟁. 또 다른 하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파고드는 새로운 설치 방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저장 기술과의 융합.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효율 경쟁이네요. 자료들 보다 보니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던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맞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이걸 기존 실리콘이랑 합친 텐덤 전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실험실에서는 벌써 33%가 넘는 효율을 기록했어요. 33%요? 와. 네, 기존 실리콘의 이론적인 한계치마저 넘어선 거죠. 독일 헬mholtz 센터나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같은 곳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실험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5년 안에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데요?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면 당신 집 지붕 위에 올릴 태양광 패널 투자 회수 기간이 훨씬 짧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좁은 면적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 중이라는 티타늄 기반 태양전지 얘기도 있던데 잠재력이 1000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효율 경쟁 정말 치열하군요. 맞습니다.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는 정말 다방면에서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효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장소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변화예요. 그 양면 발전 패널이나 물 위에 띄우는 수상 태양광 이런 것들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양면, 그러니까 바이패시얼 패널은 땅이나 지붕에서 반사되는 빛까지 흡수하니까 발전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대규모 발전소에서는 이게 아주 유리하죠. 30%나요? 네. 그리고 수상 태양광은 땅이 부족한 나라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되고 있고요. 물이 또 패널을 식혀주니까 효율이 더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미 꽤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고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그 잠재력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땅이나 물 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건물 자체가 발전소가 되는 그런 그림도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창문인데 전기를 만드는 투명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벽이나 지붕 자재 대신에 태양광 패널을 쓰는 BIBP,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죠. 네, BIBP. 이게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자료에서는 건축 자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비용 절감까지요? 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철로 위에다가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태양광이 스며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태양광 하면 항상 따라붙는 문제가 있잖아요. 해가 떠 있을 때만 발전한다는 그 간헐성 문제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BSS와의 결합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SS요? 네, 요즘은 안정성이나 수명이 검증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대세긴 한데요.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아연 기반 배터리처럼 좀 더 저렴하거나 친환경적인 대안들도 굉장히 빠르게 연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AI 기술의 역할입니다. AI가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고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최적화해서 딱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점점 더 잘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여는 진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까지 접목되는군요. 그럼 이런 가까운 미래 기술들 말고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한 연구나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뭐 캐스터라이트나 퀀텀닷 같은 차세대 소재 연구도 활발하긴 한데 이건 솔직히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영역이고요. 아직은 좀 멀었군요. 네, 시장 쪽을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태양광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한 5.4%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2030년쯤 되면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와, 엄청난 성장이네요. 그쵸.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은 제조 시장의 거의 80에서 90%를 중국이 점유할 걸로 보여서 이 공급망 이슈가 있고요. 아, 중국 의존도 문제. 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 변화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역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실험실에서만큼 실제 현장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작동할지 이 실증 문제도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문제, 그리고 패널을 만들 때 발생하는 환경 영향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죠.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태양광 기술을 최전선을 아주 숨가쁘게 둘러본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결국 더 높은 효율,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는 적용 범위, 마지막으로 스마트해진 에너지 저장 기술과의 만남.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될 날이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혁신들이 앞으로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당신 집 창문이 아니면 매일 걷는 그 길이 혹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에도 태양광 기술이 적용된다면 세상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